오랜만에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나간 동창회. 즐거우셨습니까?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셨겠지요. 반가운 얼굴들을 보고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돌아오는 길. 당신의 발걸음은 가벼우셨습니까? 아니면 돌아오는 버스 창가에 기대어 혹은 집에 돌아와 거울 속의 민낯을 마주할 때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묵직한 우울감이 밀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화려했던 모임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 쓸쓸한 말입니다. 분명히 반가운 친구들을 보러 간 자리였는데 왜 만나고 나면 마음은 더 허전하고 입안은 씁쓸한 모래를 씹은 것 같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쉴 새 없이 오갔던 대화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묘한 신경전 때문일 겁니다. 누구는 이번에 강남 아파트 값이 몇 억이 올라서 세금 걱정을 한다더라. 누구 남편은 정년 퇴임하고 연금이 빵빵하게 나와서 매달 해외여행을 다닌다더라. 누구 아들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승진했고 딸은 의사 사위를 봐서 병원비를 걱정 안 한다더라. 입만 열면 기승전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이 쏟아집니다. 마치 누가 더 행복한지 시합이라도 하러 나온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겉으로는 어머 정말 좋겠다, 축하한다, 부럽다 하며 웃어주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는 도대체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남들은 다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실패한 인생인 것 같다. 친구의 핸드폰 속에 담긴 화려한 여행 사진과 내 주머니 속 낡은 폴더폰이 비교되어 괜히 움츠러들기도 했을 겁니다. 집에 와서 적막한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봐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뿐 내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친구들의 화려한 자랑거리와 나의 구질구질한 현실을 비교하느라 시끄럽습니다. 지금까지 별탈 없이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던 내 자식이 친구 아들과 비교하니 괜히 못나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친구네 배우자와 비교되어 원망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거울 속 누름진 내 모습조차 밉게 느껴지고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당신이 실패한 인생을 살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비교라는 인간의 아주 본능적이지만 나쁜 습관에 잠시 발목을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질투하는 것은 나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남을 흉내내려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친구의 화려한 자랑에 절대 기죽지 않는 법, 그리고 남의 인생을 곁눈질하느라 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단단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동창회만 다녀오면 며칠씩 알아눕는 당신의 마음을, 그 뻥 뚫린 구멍을 단단하게 메워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런 뼈 때리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나는 내 삶에 꽤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끓인 된장찌개가 맛있어서 행복했고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며 웃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손주가 보내준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영상편지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우리 사위가 보내준 유럽 여행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된장찌개는 초라한 밥상이 되고 내 소박한 행복은 순식간에 도둑 맞아버립니다. 내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밥상은 그대로인데 단지 남과 비교했을 뿐인데 나는 순식간에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둑 맞은 것입니다. 내 평온을, 내 만족을, 내 행복을 말입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힐까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사회적 비교 이론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남보다 우위에 있으면 안심하고 남보다 뒤처지면 불안해하는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본능은 더 이상 생존 도구가 아니라 독입니다. 젊었을 때는 비교가 경쟁의 동력이 되어 더 열심히 살게 하는 채찍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만큼 하니 나도 더 노력해서 성공해야지 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더 성취하고 증명해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궈온 내 삶을 긍정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나를 다독여야 할 시기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4분의 3을 빼앗기고 있다.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삶을 사느라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겨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20대, 30대처럼 남의 떡을 바라보며 침을 흘리고 내 떡이 작다고 투정을 부린다면 그건 내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동창회나 모임에서 느끼는 그 박탈감, 그 실체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친구들이 늘어놓는 그 화려한 자랑들,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그 사람 인생의 진실일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 현실을 비교하지 마라. 동창회에 나온 친구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자랑하고 싶은 하이라이트 장면만을 편집해서 보여줍니다.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가장 비싼 가방을 들고 미용실에 다녀온 머리를 하고 나옵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늘 골프 치는 사진, 호텔에서 식사하는 사진만 올라옵니다. 자식 문제로 속 썩어서 밤새 울었던 이야기, 남편과 매일 싸우고 각방 쓰는 이야기, 밤마다 관절이 쑤셔서 끙끙 앓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공한 이야기, 행복한 척하는 연기, 잘 사는 척하는 가면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반면에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지저분한 현실, 늙고 병들어가는 내 몸의 통증, 통장 잔고의 바닥. 남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나의 지극히 현실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는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의 화려하게 포장 조명된 하이라이트와 조명 꺼진 나의 적나라한 현실을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애초에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화려한 영화 예고편과 지루하고 힘든 다큐멘터리 촬영 현장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고편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실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창회만 가면 돈 자랑을 그렇게 하는 치구가 있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대박나서 강남에 빌딩을 샀네. 이번에 차를 외제차로 바꿨네. 백화점 명품관 VIP라서 대접받고 왔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곤 주변 친구들의 기를 다 죽여놓곤 했습니다. 그 친구가 밥값을 계산할 때면 카드를 척 내밀며 오늘은 내가 쏠게, 마음껏 먹어 라고 거드름을 피웠죠. 그 친구를 보며 다들 부러워하면서도 속으로는 질투를 느꼈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누구는 뼈 빠지게 일해도 전세 상은데 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친구가 심각한 우울증과 알코올依존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돈은 잘 벌어다 줄 몰라도 밖으로 나돌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자식들은 엄마를 돈 나오는 지갑으로만 알고 명품 사달라고 조르기만 할 뿐 정작 엄마가 아플 때는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텅 빈 강남 아파트, 그 넓은 집에서 매일 밤 혼자 소주를 마시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던 겁니다. 동창회에서 했던 그 화려한 돈 자랑, 명품 자랑은 사실 자신의 텅 빈 마음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남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아, 나 행복해 라고 소리치며 인정받고 싶었던 불쌍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 친구에게는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부러워해주는 그 순간만이 유일하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저마다의 지옥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형제간의 의가 상하고 소송을 합니다. 자식이 잘나면 그 자식 눈치 보느라 부모가 하녀처럼 쩔쩔매며 맘 편히 못 삽니다.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도 무릎이 아파서 잠을 못 자거나 남모를 가정사로 가슴을 칩니다. 신은 공평해서 누구에게나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것을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친구의 겉모습에 그 화려한 포장지에 속지 마십시오.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큰 고민과 아픔이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한 3가지 마음가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의 기준을 남에게서 나에게로 가져오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행은 당신이 불행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의 채점표를, 내 인생의 성적표를 왜 남의 손에 쥐어줍니까? 왜 친구가 점수를 매기게 내버려 둡니까? 남들이 명품 가방을 들면 나도 들어야 행복한 겁니까? 남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나도 가야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건 내 행복이 아니라 남을 흉내내는 모조품 행복입니다. 남의 인생을 카피하는 짝퉁 인생일 뿐입니다. 진짜 행복은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의 달콤함, 공원을 산책하며 느끼는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주말에 찾아온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며 안길 때의 따뜻한 체온, 내가 정성껏 물을 준 화분에서 새 꽃망울이 터질 때의 경이로움, 배우자와 함께 먹는 따뜻한 저녁밥상,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오직 그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저서에서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라고 했습니다. 남들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 욕망의 잣대를 거두십시오. 남들은 어떻든 간에 나는 지금 이대로 좋다. 나는 오늘 아픈 데 없이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나는 오늘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내 삶을 긍정하는 순간 비교의 지옥문은 닫히고 평온의 천국문이 열립니다. 내 인생의 감독은 나입니다. 남의 인생이라는 영화를 구경하느라 내 영화를 망치지 마십시오. 둘째, 친구의 자랑을 배경음악으로 흘려들으십시오. 동창회나 모임에 안 나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우니까요. 하지만 나가서 친구가 자랑을 늘어놓을 때 거기에 일희일비하며 맞장구 칠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 친구가 요즘 좀 외로운가 보구나, 인정받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하고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십시오. 마치 카페에서 들려오는 배경음악처럼 의미를 두지 말고 흘려들으십시오. 소음으로 치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너는 돈이 많아서 좋겠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편해서 좋다. 너는 자식이 잘 나가서 좋겠다. 하지만 나는 자식이 곁에 있어서 좋다. 너는 큰 집 살아서 좋겠다. 하지만 나는 청소하기 편한 우리 집이 좋다.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진정한 승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여유 있는 미소로 응대하는 당신을 보며 오히려 자랑하던 친구가 무안해질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굳이 행복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셋째, 나만의 대나무 숲을 만드십시오.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건 인간이라면 당연한 감정입니다. 부처님이 아닌 이상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걸 억지로 누르거나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감정을 건강하게 배설할 수 있는 나만의 대나무 숲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도 좋고 정말 속 깊은 친구도 좋고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일기장이어도 좋습니다. 아우, 오늘 김 여사가 며느리 자랑하는데 꼴 보기 싫어 죽는 줄 알았어. 배 아파 죽겠네. 얄미워 죽겠어. 하고 시원하게 욕도 하고 털어놓으십시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치십시오. 감정은 억누르면 화병이 되지만 말로 뱉어내면 별것 아닌 게 됩니다. 한바탕 쏟아내고 나면 에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나 잘 살자 하는 오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만의 작은 성취,
나만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매일 만보 걷기, 베란다 텃밭 가꾸기, 서예 배우기, 악기 배우기, 뜨개질하기.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일 말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나를 발견할 때, 무언가에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때,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에너지가 차오르면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이지 않게 됩니다. 몰입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남을 부러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소중하고 흥미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가꾸기에도 바쁜데 남의 인생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동양의 고전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보고 술은 조금 취했을 때 마시면 그 속에 아름다운 맛이 있다. 완벽하게 활짝 핀 꽃, 만취한 상태가 최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인생은 없습니다. 남들 눈에는 활짝 핀 꽃처럼 보이는 친구의 인생도 가까이서 보면 시들어가는 꽃잎이 있고 벌레 먹은 자국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에 장미꽃이 피었다고 감사하라. 비교의 눈으로 보면 부족함 투성이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내 삶은 이미 기적입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한 듯한 내 인생이 채워갈 여백이 있어서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야 겸손할 수 있고 조금 부족해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바로 당신의 매력이고 인간미입니다. 여러분, 흔히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러워하면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시간은 내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나를 위해 차 한 잔을 더 마시고, 나를 위해 책 한 줄을 더 읽고, 나를 위해 한 번 더 웃으십시오.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자식 농사 좀 못 지었으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내 소유물입니까? 당신이 그동안 자식을 사랑으로 키운 그 세월, 그 헌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위대한 부모입니다.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아온 그 떳떳한 손이 명품 가방보다 더 빛나는 훈장입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아픈 만큼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깊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얼굴에 패인 주름살 하나하나, 희끗희끗한 흰머리 한 올 한 올이 바로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낸 하이라이트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속도와 색깔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과 비교하느라 당신의 유일무이한 걸작을 망치지 마십시오. 피카소의 그림과 고흐의 그림을 비교할 수 없듯이 당신의 인생과 친구의 인생은 비교 불가능한 각자의 우주입니다. 이번 동창회에서는 혹은 다음 모임에서는 친구들의 자랑을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어주되 속으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그래, 너도 사느라 애썼다. 하지만 나도 참 잘 살아왔다. 네 행복이 크다고 해서 내 행복이 작아지는 건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거울 속에 비친 당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나는 네가 참 좋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친구의 위로보다, 그 어떤 자식의 용돈보다 당신을 더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나만의 자유를 만끽하는 진정한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